자, 윤석열 대통령의 종말이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을 그렇게 비판하고 잘근잘근 10억까지 되는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을 합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럴까요? 이 이동관 외에는 나를 살려줄 사람이 없다. 언론을 확실하게 통제해서 내 입맛대로 언론을 수사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겠죠. 안 그러면 이대로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치르면 나는 탄핵이다. 야당한테 다 의석 뺏기고 그대로 탄핵이다. 이런 절박한 심정이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미 이동관은 이 MB 정권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언론을 장악해서 관제 언론을 만들려고 하다가 이미 실패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아들의 학폭 논란, 그것도 아주 심각한 학폭 논란조차도 아직 해명이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는 것 보면 얼마나 다급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동관이 윤석열을 잘근잘근 씹어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나가서 거짓말한 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가장 예리한 칼을 들고 있는 검찰총장이 그동안 적폐 수사를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는 그만두더라도 6-7번이나 6-7번이나 없다 그래서 철수.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더니 녹취 파일 나오니까 그건 변호사 선임을 뭐 안 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뒤에 또 서류 낸 게 나왔어.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그때 윤대진 보호하려고 기자한테 거짓말한 거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검찰총장직을 진짜 할 수 있는 건가요? 난 이건 법의 이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하면 법의 이전의 문제. 분노감. 그러면서 분노감이 남한테는 납니다. 그 칼을 들이대가지고 적폐청산 수사한다고 100여 명을 기소하고 보고 합계 130년 이런 정도의 그 패거리 문화를 갖고 패거리 문화. 수사 제대로 했을까? 어쨌든 자. 이 사건은 이거죠. 사건은 이석환입니다.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 사건, 윤대진 검사의 친형입니다. 자, 윤석열이 여기 있죠. 이남석 변호사가 있고, 자, 윤우진 용산 어떤 사건이 접수가 되는데, 어떤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현금 2천만 원, 뭐, 골프비 4천만 원, 뭐, 10만 원짜리 갈비 세트 100세트에서 한 1,000만 원, 현금 뭐 6천만 원, 뭐 휴대전화 요금 800만 원 이런 것들을 뇌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사건이 접수가 돼요. 윤우진. 이 윤우진이 윤대진의 친형이니까 어떻게든 봐주려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 윤석열이 개입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윤우진과 윤대진과 윤석열이 아주 친하죠. 중수 1과장도 1, 2과장을 윤석열이 해다가 특수부장으로 승진해서 왔으니까요. 골프 라운딩 사건, 골프 라운딩을 하고 밥 먹고 술 먹고 이런 혐의가 있는 사건들이 이제 적발이 이런 혐의가 드러납니다. 윤석열과 윤우진과의 사이에. 그런 와중에 이 이남석 변호사를 또 윤석열이가 소개를 해줬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소개를 해준 걸로 보이죠. 그것이 합리적 추론입니다. 그런데 녹취 파일이나 처음에는 안 했다고 했어요. 검사가 변호사를 소개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건 뭐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했냐 안 했니 5번 국회에서 질의를 했어요. 국감장에서. 근데 안 했다고 했거든. 근데 나중에 녹취 파일이 나옵니다. 녹취 파일이 나와요. 어떤 그 뉴스타파 기자와 윤석열 검사와의 통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기서 했다고 나왔어. 소개해줬다. 이남석 변호사를 윤대진. 근데 처음에 또 거짓말합니다. 뭐 소개는 해줬는데 그 무슨 그 변호사 소개해준 게 아니고 무슨 뭐 그 우편물을 받는 그런 대리인으로 어떤 소개해준 거다. 근데 나중에 이제 변호사 위임장 제출한 게 나옵니다. 거짓말 한번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말을 바꿉니다. 말을 뭐라고 바꾸냐면은 이 윤대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소개해줬다라고 변호사 뉴스타파 기자한테 거짓말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바꾸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윤석열이 얼마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계속 말을 바뀌잖아요. 계속.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다 무혐의로 나옵니다. 무혐의 과정에 어떤 뒷배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것이 합리적 추론이겠죠. 윤대진 검사, 윤석열 검사. 그 봐준 검사들이 이영택 검사, 장영수 검사, 조기용 검사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보면 쭉쭉 나와요.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해준다는 얘기죠. 이분들이. 자, 골프장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고 윤우진 강제 소환 뒤 구속영장을 반려해주고 윤우진을 최종 무혐의 처분을 해줍니다.
이런 어떤 뭐 보이지 않는 어떤 힘들이 작용을 막 하는 거죠. 검사 세력들에 의해서. 자,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심지어 해외까지 도피한 사람입니다. 이 해외까지 도피한 사람의 구속영장을 반려합니다. 나중에 잡아왔어요. 인터폴에 수배 내려가지고 잡아왔습니다. 잡아왔는데도 영장이 반려됩니다.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해줍니다. 자, 검찰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권력인지 알겠죠? 이런 사건인데, 이동관이 이 사건을 잘근잘근 씹어댔던 겁니다. 잘근잘근 씹어댔던 사건이죠. 그런데 이런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해서 임명하려고 한다. 끝내 할 겁니다. 끝내 할 거고, 결국에는 그런 무리수로 인해서 결국에는 탄핵이 될 겁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더 치솟겠죠?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을 해서 어떤 방송 장악 시도를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하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잖아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서서히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호가 서서히 침몰해 가고 있는 거죠. 탄핵의 시기에는 짤깍짤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년 4월 10일이 최종 D-Day입니다. D-Day인데 그 이전에 이미 배에 물이 차서 타이타닉호가 대서양 바다에 침몰하듯이 깊은 4,000m 수심에 침몰하듯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아마 반드시 그렇게 될 걸로 저는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채널 B였습니다. 고맙습니다.